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진한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죠. 5번째 분점 점검을 마치고 온 길이었어요. 세탁기 세대가 이상하게 돌더라고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 말입니다. 9살 할인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박 이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전곡을 찌르시는 분입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 왔다. 박 이모의 첫 마디였어요. 대출 늘려달라고 하더라. 거절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현금 흐름은 넉넉한 편이거든요. 월 로열티 수입이 꽤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박 이모도 더 묻지 않으셨고요. 그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참 다정한 사람이죠. 작년에 만나서 올해 결혼했거든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예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제 사업 규모나 자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코인 빨래방 몇 개 운영한다 정도로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박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상견례지. 준비는 다 했나? 네, 다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골라놨어요. 첫인상은 소박하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 어머니는 김포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건물 주시니까 나름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박 이모는 제 손을 잠깐 들여다보셨어요. 세제 냄새 빠지질 않는구나. 씻어도 안 빠져요. 손에 벤 지 너무 오래됐나 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흘린 땀의 냄새다. 박 이모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이 냄새는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쌓아올린 것들의 흔적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가맹점 현황을 다시 한번 체크했어요. 5개 매장 모두 흑자 운영 중이었고, 새로운 가맹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제가 이런 숫자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상견례 당일이었어요. 박 이모와 함께 김포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고 박 이모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수한 차림이셨어요. 준호 어머니 명자 씨가 먼저 와 계셨어요. 66세라고 들었는데 정말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죠. 하지만 저희를 보는 눈빛이 좀 차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명자 씨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집안이란 게 보이는 법이네요. 옷차림부터 다르구나. 박 이모가 제 손을 살짝 눌러주셨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명자 씨는 식사 내내 자신의 건물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건물은 김포 신도시 한복판에 있어. 5년 전에 샀는데 벌써 시세가 3배나 올랐지. 요즘 부동산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시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더라고요. 며느리라는 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야 나중에 다 주는 거고. 알겠지?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재산을 미끼로 며느리를 길들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네,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박 이모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명자 씨가 계속 박 이모를 의식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시니까 박 이모가 그냥 집에서 아이들 봐주는 일 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답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명자 씨의 표정에서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명자 씨가 준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며느리 선택은 잘한 것 같다. 얌전하고 순종적이야. 이런 애들이 시집 와서 고생도 안 시키고 말 잘 듣거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명자 씨 눈에는 제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싱글맘으로 보인다는 걸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였어요. 돈이 있으면 굽실거릴 거고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는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박 이모의 말씀은 항상 복선이 있어요.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추석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명자 씨는 며느리가 음식은 다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셨어요. 시동생 민정 씨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36세인데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과장된 애교를 부리시더니 어머니, 오늘 얼마나 예쁘세요. 이런 식으로 명자 씨를 기분 좋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국 끓이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민정 씨는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시더라고요. 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언니, 이거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언니, 저기 상 좀 닦아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새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민정 씨는 명자 씨 옆에 앉아서 수다만 떨고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명자 씨가 민정 씨에게는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음식이 좀 짜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그날 명자 씨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건물 1층에 공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채우면 완벽해. 누가 좋은 업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민정 씨가 바로 맞장구 쳤어요. 어머니 건물은 정말 입지가 좋잖아요. 분명히 좋은 업체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1층 자리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동인구, 동선이 좀 애매한 위치더라고요. 코인 빨래방 입지로는 별로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저는 부엌과 주방을 오가며 뒷정리만 했어요. 손에 기름때가 끼고 옷에도 국물이 튀었는데 명자 씨는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인이에게 엄마 힘들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9살 아이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나 잘 알아주는데 어른들은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박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고생했구나. 하지만 너는 견딜 만한 사람이야. 이모,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조급해하지 마라. 내 차례가 올 거야. 또 그 복선 같은 말씀이시네요. 박 이모는 항상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윤서야,
우리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코인 빨래방 사업. 좀 힘들지 않아? 매일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할인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할인이를 제대로 못 챙긴다는 말이 특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그 사업 정리하고 우리 어머니 건물 관리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우리가 잘하면 나중에 상속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윤서도 안정적이 될 수 있고 할인이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민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형님도 이제 집부터 마련하셔야죠. 전세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계획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자 씨와 민정 씨, 그리고 준호까지 다 짜고 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준호 씨, 전 제 일이 좋아요. 힘들어도 제가 키운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안정성이 전혀 없잖아.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저는 조용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제가 5년 동안 밤낮 없이 키운 사업을 그렇게 쉽게 망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말하다니요. 그날 밤, 제 노트를 정리하다가 준호가 제 어깨 너머로 살짝 봤어요. 노트에는 가맹점별 로열티 수입 현황과 점검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거든요. 준호가 이게 뭐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매출 정리한 거예요 라고 대충 넘겼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 규모가 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요. 명자 씨 생일이었어요. 66번째 생일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세 번째 분점에서 세탁기 고장 신고가 들어왔어요. 고객이 옷이 다 상했다고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생일상인데 어떻게 늦어?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고객이 화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금방 해결하고 올게요. 결국 1시간 반 늦게 도착했어요. 명자 씨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시어머니 생일에 일이 더 중요해?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빨래방이 뭐 그렇게 급할 일이 있어? 민정 씨가 거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언니도 할 수 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우리 가족 될 생각 말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톤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건물 1층 공실. 내가 빨래방으로 해보면 어때? 임대료도 싸게 해줄게. 대신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어때?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거든요. 잠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뭘 하는 거야?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먼저 법인 뱅킹 앱을 열었어요. 이번 달 로열티 입금 내역이 떴어요. 5개 가맹점에서 들어온 돈이 총 850만 원이었거든요. 명자 씨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게 뭐야? 매월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이에요.
그 다음엔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잔액을 보여드렸어요. 합쳐서 약 3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전자등기부등본을 열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코너 상가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명자 씨와 민정 씨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1층 공실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동인구, 동선이 끊어져 있어서 회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가맹 전략에서는 탈락 지역이거든요. 명자 씨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어요. 민정 씨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제가 가난한 싱글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준호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의 첫 마디였어요. 언제 말했어야 할까요? 처음부터였지.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사랑이었나요?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오늘 오후에 어머니랑 민정 씨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제 노트 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궁금했던 거죠.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사랑이었다면 제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건 뭐예요? 그때 박 이모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들키면 더 커지고 욕심은 들키면 죽는다. 정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준호와는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명절날 가사노동 강요와 폭언들을 녹음해 둔 게 있었거든요. 민정 씨가 형님은 집부터 마련하셔야죠 라고 말한 것도 다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금액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만 받으면 되었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명자 씨는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떤 관계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순간 끝인 거거든요. 준호는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부였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박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이모, 전 또 혼자가 됐네요. 혼자가 나쁜 게 아니야.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밤늦게 분점들을 돌아다니며 점검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그날도 6번째 분점에서 새로운 세탁기 납품을 받는 날이었어요. 할인이가 따라와서 저와 함께 박스를 뜯고 설치 상태를 확인했어요. 엄마, 이 기계 정말 비싸 보인다. 응, 좋은 거야. 손님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점검이 끝났어요. 할인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분점 의자에 앉아 먹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좋다. 왜? 엄마가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 9살 아이의 관찰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맞아요. 저는 요즘 많이 웃고 있어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박 이모가 할인이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자기 장점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엄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라.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저를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세제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흘린 땀과 노력의 냄새니까요. 박 이모 말씀이 맞았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지어 올린 삶의 향기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2025년 12월이 되었네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빨래 연구소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왜 빨래 연구소냐고요? 빨래는 더러워진 걸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기회만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첫 장학금 전달식 날이었어요. 15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모두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어. 그래? 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박 이모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세대가 이어지는구나. 준호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가끔 할인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해요. 아이에게 원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명자 씨는 요즘 건강검진을 다니시며 많이 조용해지셨다고 해요. 민정 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아프시기만 하면 됐다고 답해요. 미워하지도 않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민정 씨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실력으로 카페를 다시 정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저한테 배운 게 있다면서 이제는 아부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장학회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응, 행복해. 엄마가 자주 웃으니까. 저는 할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행복해요.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 분점 점검을 마치고 나서 손을 봤어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이제는 이 냄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의 향기거든요. 박 이모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랑은 생활을 가볍게 하고 돈은 생활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요. 제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죠. 그리고 돈은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제 가치를 보여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지금 저는 제가 흘린 땀으로 키운 사업이 있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가맹점주들이 있고, 제 등을 봐주는 박 이모가 있고,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할인이가 있어요.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도 손에 밴 세제 향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이 향기는 이제 제 삶의 일부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내일도 분점들을 돌아다니며 점검할 거고, 새로운 가맹 문의에 답할 거고, 장학회 아이들과 만날 약속도 있어요.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할인이가 커서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예요. 세제 냄새가 벤손으로 키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쌓아 올린 진짜 재산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